이 사진은 태평양 전쟁에 참가해서 끝까지 살아남은 미 해군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이 항공모함의 이름은 호네시고 1942년 4월 일본 본토를 폭격한 둘리틀 공습에서 B-25 폭격기를 싣고 일본 근해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이 항공모함의 이름은 요크타운이고 1942년 5월 진주만에서 수리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금 본 세 척의 항공모함은 전부 미드웨이 해전에 참가한 미국 항공모함들인데 오늘 여기서 살펴볼 것은 바로 아일랜드라고 불리는 항공모함의 상부 구조물입니다. 평평한 갑판을 바다의 수평선으로 본다면 섬처럼 올라와 있다고 해서 아일랜드라고 부른다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 항공모함의 앞쪽에서 뒤쪽을 향해 보고 있기 때문에 요크타운의 아일랜드는 함의 오른쪽, 그러니까 우현 쪽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크타운뿐만 아니라 방금 보았던 엔터프라이즈도 아일랜드가 우현 쪽에 있고 호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세 척뿐만 아니라 미국이 2차 대전 때 건조했던 모든 항공모함은 전부 아일랜드가 우현에 있었고 2차 대전 이후에 건조된 항공모함들도 마찬가지이며 다른 나라들의 항공모함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항공모함의 상부 구조물은 함의 좌현이 아닌 우현에 자리잡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생각보다 복잡한데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는 1918년에 취역한 영국 항공모함 아거스입니다. 길쭉한 비행갑판을 이용해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항공모함의 개념을 채용한 거의 초창기의 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함에는 갑판 위로 튀어나온 아일랜드 구조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1922년에 취역한 미국의 첫 번째 항모 랭리에도 아일랜드 구조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일랜드 같은 상부 구조물이 없는 형식은 배기가스를 내보내는데도 문제가 많았고 함교가 갑판 밑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갑판에서의 항공기 이착함을 직접 볼 수 없었고 항공모함 자체의 항해에도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휘를 할 수 있는 아일랜드 구조물을 갑판 위에 설치하게 되었고 아거스로부터 멀지 않은 항공모함 시대 초창기인 1924년에 취역한 영국 항공모함 허미즈는 우현 쪽에 대형 트라이포드 마스트를 비롯한 아일랜드가 설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이 전투 목적으로 사용되고 큰 전과를 올린 때는 2차 대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항공모함에서 이착함을 하던 항공기는 전부 이 사진의 돈틀리스 급강하 폭격기와 같이 항공기 앞에 프로펠러가 달린 종류였습니다. 여기에는 영국 항공모함 아거스의 경납고에서 정비 중인 허리케인 전투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인 항공기의 프로펠러는 그림과 같이 거의 대부분 조종석에 앉아서 앞을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 그림은 조종석에 앉아서 보는 게 아니고 항공기 앞에서 조종석을 바라보는 그림이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토크 반작용이라는 것이 있어서 프로펠러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의 반작용으로 프로펠러에 연결되어 있는 물체가 프로펠러 회전의 반대 방향, 즉 동체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하려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체를 프로펠러 회전 반대 방향으로 쏠리게 하는 요소는 토크 반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회전 운동의 세차, 나선 후류 등 다른 3가지 요소가 더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일단 토크 반작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단발 프로펠러 항공기의 조종사는 이런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비행을 해야 되고 특히 항공기가 저속으로 비행할 때, 즉 이착함 시에 이런 힘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항공기가 착함을 위해 항공모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착함을 시도하고 있던 중 어레스팅 케이블을 놓치거나 조종사의 실수 등이 생겼다고 가정해보면 그 항공기는 빨리 다시 이함을 시도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때는 항공기가 착함을 위해 느리게 다가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의 요인들로 인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쏠리는 힘이 커지게 됩니다. 이때 아일랜드 구조물이 좌현 쪽에 위치하고 있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틀어져서 이함하는 항공기와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래대로 아일랜드가 우현 쪽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럴 위험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항공모함의 아일랜드 구조물이 좌현이 아닌 우현 쪽에 위치하게 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에 과학적 지식이 조금 등장했는데요. 기본적인 내용은 맞게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관련 전공이 아니다 보니 설명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프로펠러보다 제트 엔진을 가진 항공기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런 위험은 작아졌지만 지금도 전통적으로 아일랜드 구조물은 항공모함의 우현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미군이 2차 대전 때 사용했던 P-38 라이트닝 전투기인데 동체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위와 같이 카운터 로테이팅 프로펠러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스핏파이어 전투기의 일부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도는 프로펠러를 겹쳐서 놓았는데 이런 프로펠러를 콘트라 로테이팅 프로펠러라고 부릅니다. 곰이라는 별명이 있는 러시아의 투폴레프 Tu-95 폭격기도 이런 프로펠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항공모함 히류가 공습을 받는 모습인데 이 방향이 히류가 앞으로 항진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보시면 히류는 아일랜드가 우현이 아니라 좌현 쪽에 있는 것이 보입니다. 히류와 같이 미드웨이 해전에 참가했던 일본 항공모함 아카기도 사진의 오른쪽 바로 이곳이 앞부분이고 따라서 히류와 같이 아일랜드 구조물이 우현이 아니라 좌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 항공모함 중에 아일랜드가 좌현에 위치했던 함은 아카기와 히류 둘뿐이었는데요. 일본 해군은 모든 항공모함의 아일랜드가 우현에 위치하면 좁은 해역에 있는 여러 항모에서 동시에 착함 작업을 할 때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제1항공전대 항모 2척 중 아카기, 제2항공전대 항모 2척 중 히류에 이렇게 우현이 아닌 좌현에 아일랜드 구조물을 설치해서 혼잡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큰 도움은 안 됐고 오히려 조종사들이 혼란을 일으켜 한미 쪽이 아니라 함수 쪽에서 착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항공모함 아일랜드 구조물의 위치와 그 배경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미드웨이 해전에 참가한 항모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채널에서 연재하고 있는 미드웨이 해전 시리즈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